171페이지 30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주의네요. 자, 여러분 전치주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치주의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하나는 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재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30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이건 제기했다는 얘기야.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결을 거치지 않고. 자, 재결을 거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결을 기다리다가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긴급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6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자,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 보는 거예요. 자,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안 됐어. 재결이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바로 소송으로 와도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아예 그냥 제기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 동종사건에서 자, 동종사건이 이미 기각이 됐어. 자, 동종사건이 이미 기각되면 굳이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소송으로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단계적 처분의 어느 하나가 자, 재결을 거쳤어. 거친 경우는 굳이 이것도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렸어. 오고지 한 경우. 네 번째,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네. 행정청의 처분 변경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원고의 문제가 아니죠. 원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해서 다시 소를 제기했는데 또다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라고 하는 것은 열받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302번에서 이 위에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나머지 거는 다 뭘까? 요 밑에 거가 되는 거야. 이건 두 개는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기본 문제 유형이. 그쵸? 자, 1번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틀렸고. 2번도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도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됐죠? 정답은 3번. 303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303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 얘기는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포인트가 재결이고 여기 있는 포인트가 행정심판 자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그러면 2번, 3번, 4번 다 뭐예요? 여기 뭐 정당한 사유.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여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뭐 이거 크게 의미가 없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지. 1번 빼고는 정답은 1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04번 보겠습니다. 1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맞지? 재결이라고 했으니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면 틀려요. 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고 이러면 틀려.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전신 절차는 여러분,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는 무효에서 적용돼야 안 돼. 안 돼. 하지만 취소소송은 적용돼야 안 돼. 돼. 무효를 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이야, 무효소송이야? 취소소송이야. 그러니까 적용돼야 되겠지. 2번이 틀렸네요. 거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거쳐야 합니다. 그쵸? 키워드는 뭐야?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 뭐라, 취소소송이 아니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소소송이라는 얘기야. 그쵸? 3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맞습니다. 직권조사사항. 4번. 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건 아까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 형식적 요건. 자, 외워보자. 실질적 요건 세 가지. 시작, 원고적 격, 대상적 격, 소이익.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네 가지. 시작, 피고적 격, 제소기간, 관할법원, 지금 배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요하는 법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3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도로교통법 거쳐야 돼요.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노동법, 또 뭐 있지? 감사원법.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요 3가지에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동종사건에 대해, 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야. 자, 동종사건에서 이미 행정심판을 기각재결이 났어. 이거죠? 맞아요. 2번.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에서, 맞아요. 어느 하나가 지금 재결을 거쳤어. 맞아요. 3번. 이건 뭐야? 처분 변경을 누가 했어? 행정청이 했죠? 그럴 경우에는, 자, 요거 4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에 거에 해당하는.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었을 때. 의결이나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었을 때, 이거는,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똑같은 문제예요. 앞에 거랑. 그쵸? 그 다음에 306번 보겠습니다. 자,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다. 왜? 맞아요.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의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 청구에 의해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의 청구가 인용제기를 받으면 처분 상대방은 침익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소송심사위원회가 징계협의자에 의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어. 소청 결정을 한 경우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 결정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하죠.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소청 결정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소청 결정은 여기서 재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재결.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잖아. 감봉에서 변칙으로 떨어뜨린 거잖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징계는 행정학에서도 배우죠. 순서 어떻게 돼요? 제일 높은 게 파면. 그 다음에 해임. 자, 그 다음에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자, 저는 이거 안 외워져가지고 옛날에 학교를 파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파할 테니까 집에 가세요. 막 파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강정을 줘. 그러면 감격스럽죠. 그래서 감견스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씩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요거랑 요거에서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요거랑 요거에서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또 기본적으로 파면하고 해임의 차이는 뭐예요? 퇴직금. 오, 좋아. 퇴직금은 안 줘. 파면은 2분의 1을 안 줘. 해임은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파면은 5년의 시간이 걸리고 해임은 3년의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파면이 좀 세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행정학에서는 그런 거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파면이 세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파면이 세다. 해임보다 파면이 세다.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파해, 강정, 감견 이렇게. 학교를 파해서 지배하는데 강정을 줬더니 감격스럽더라. 자, 4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 재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틀렸어요. 말을 살짝 바꾼 거죠, 이거 지금. 자, 원처분. 이 뭐예요, 여러분? 원처분이 뭐야? 이게 원처분인 거야. 수용 행정청에서 처음 처분한 거는 협의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근데 협의 치들기 안 하니까 수용하기로 한 재결을 하는 거잖아. 그쵸?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러면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재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재결이 되는 거죠. 이의 신청에 따른, 이의 재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수용 재결은 맞아. 재결주의에 따라 이의 재결이라고 얘기하든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처분주의를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용 재결 따지는 건 맞지. 그러면 앞에가 뭐가 돼야 돼? 원처분주의에 따라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틀렸어요? 재결주의에 따라 이 말이 틀렸어요.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 재결은 원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 재결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지 있는지를 고유한 위법 여부는 어디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요건 심리할 때 따져야 됩니까? 본안 심리할 때 따져야 됩니까? 본안 심리할 때 따져야 되죠?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기를 시험에서 바꿀 거예요. 각하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앞에서도 얘기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으로 넘어갈게요. 자, 307번 보겠습니다. 307번. 자,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틀렸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심 확정 시하고는 달라요. 확정 판결 시하고는 달라. 자, 1심, 2심, 3심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사실심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 이 1심에서도 여러분 심리가 있고 이 심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는 거지. 변론. 자, 그 다음에 선고, 판결이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심리하고 판결이 있죠.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두 가지 경우겠지. 여기 아니면 항소를 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라는 거야? 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보겠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처분 사유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확보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었다 해서 혹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단정짓진 않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동일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됐죠? 3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갑이 법무부 장관한테 귀화 신청을 했어요. 귀화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응? 그러니까 쭈루루 가다가 자 법무부 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첫 번째 1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이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았네. 그러니까 전과가 있었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불법 체류 전력이 있네. 자,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한 것, 불법 체류 전력 등이 있는 것, 이거는 처분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처분 사유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처분 사유는 뭐야? 귀화 신청을 안 받아준, 귀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한 사유가 뭐냐고. 품행 미단정이 돼야 되지. 그럼 이건 지금 3번은 기본적으로 추가 변경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런 건 추가 변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 사유가 아니라 처분 사유의 기초 사실 추가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이런 거 처분 사유하고 뭐랑 구분해 줘야 되는 거야? 처분 사유하고 그 처분 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하고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 1심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기초 사실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얘기했는데 2심에서는 불법 체류 전력을 얘기했다고 해서 처분 사유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 사유는 여전히 품행 미단정인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만 더 추가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정답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307번에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건 기초사실에 불과하다. 4번.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자, 지금 뭐를 공개해달라는 거야? 원가를 공개해달라는 거야, 원가. 그런데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밑줄을 보세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총괄 원가 수액만을, 원가 액수만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는 왜 내가 지금 이 요금을 내야 되냐, 도대체 이 요금이 어떻게 산정된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얼마입니다 라는 것만 다시 알려준 거야. 자,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 처분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가 관련 정보가 법인에 공개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업상 비밀이었기 때문에 비공개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죠. 자, 여기서는 판례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죠. 절차상 하자는 뭐냐면 만약에 영업상 비밀이라고 한다면 총괄 원가 액수만을 공개할 때 이유를 제시했어야지. 그치? 이게 비공개니까 못하고 원가만 다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지. 근데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쵸? 두 번째. 판례문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닐 뿐더러 설사 비공개 대상이라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308번 보겠습니다. 308번. 자,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 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거 안 읽어도 되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X 하시고 뭘로 바꿔줘야 돼? 사실심 변론 종결시. 여러분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사실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때나 항소하면 요때. 포인트. 자, 2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2번.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려우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판사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판단할게. 내가 판단할게. 니네가 굳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 이건 내가 판단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한 거죠.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면 판사가 판단한다는 뜻이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판사가 판단한다. 구체적 개별적 판단? 판사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거 안 된다고 그랬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지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무관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4번 별표 칩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절차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여러분 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까?
내용을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절차를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내용이 부족하니까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내용이 부족하거나 왜곡됐으니까 그것을 추가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추가 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는 처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처분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 그 하자는 아까 제가 무슨 하자라고 그랬어? 절차상 하자라고 그랬지. 근데 처분 이유를 나중에라도 제시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위한 겁니다. 지금 이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반해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는 절차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서 치유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하고 치유는 보통 절차법성 하자가 있을 때 치유되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실체법성 하자를 치유가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챙겨둬야 될 거는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왜 하는지, 처분 이후에 사후 제시는 왜 하는지, 요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09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죠? 자, 처분 사유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똑같은 거죠? 자, 1번과 2번은 앞에서 다 다뤘던 거고. 3번 보겠습니다. 중기 취득세. 자, 여러분, 중기는 뭐 포크레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예. 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뭐 이런 거, 뭐 구멍 뚫는 거, 이런 거. 중기 취득세,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은 당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잖아. 취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어떻게 같아? 자, 취득세는 내가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요. 자동차세는 운행을 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켰지? 그러니까 너 배기량에 따라서 너 세금 내. 우리 지역에 세금 내. 이게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물론 취득세도 지방세예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두 개가 과세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부정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주류 판매 및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 거래. 그래서 면허 취소를 했어요. 면허 취소 처분을 했는데, 자, 새로이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자, 이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류를 판매하는데 자료가 없어. 그리고 위장 거래를 했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면허가 없는 판매업자한테 주류를 판매했어. 이거 건수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1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을 처분 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처분 시를 기준점으로 하는데 위법성 판단 기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처분을 한 다음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적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위법성 판단 기준의 처분이 이미 있었는데 그 이전 거에 대해서 추가하려면 추가하든가 그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추가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처분을 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하는 처분,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1번 맞고. 2번 보겠습니다. 자, 맞아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추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거. 자,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이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는 기초 사실이고 이거는 뭐냐면 근거 법령이야. 근거 법령. 자, 또 처분 사유의 변화는 없어.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2개 썼다가 한 3개로 늘렸어. 그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근거 법령만 늘었다는 거야. 기초 사실이랑 역할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3번 선지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것은 처분 사유 추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 소송물이 변경되면 안 되죠. 소송물. 그러니까 소송물이 뭐예요? 소송물이 뭐예요, 여러분? 처분의 유법성 일반이에요. 처분의 유법성 일반. 소송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처분의 유법성 일반. 쉽게 얘기하면 처분이 바뀌면 안 되지. 그 처분 내에서, 소송물 내에서 추가 변경을 해야 되죠. 처분 사유를. 처분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변경하는데 앞에 처분이 바뀌면 안 되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데 어쨌든 그냥 처분이라고 보고 이게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등급이 있는 거야. 제일 높은 층이 처분이고 그 다음에 처분 사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처분 사유에 근거 법령이나 기초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상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 근데 이거 안에서 처분 사유를 해야 되는 거고. 처분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소송물의 범위 내로 한정.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 거지. 소송물을 변경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11번. 정답은 4번. 311번 볼게요. 자, 관할행정청은 갑에게 A를 사유로, 자, 처분 사유겠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갑이 이를 다투자, 소송 계속 중에 당의 면허 취소 처분의 새로운 사유로 B를 주장하였다. 이거 처분의 추가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널리 허용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할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법원에서 따지는 거예요. 처분 사유를 자꾸 바꾸면 소송을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행정청이 자꾸 말을 바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래서 거부한 겁니다. 이래서 취소한 겁니다. 아마 그러면.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처분 사유를 B로 추가 변경한다는 관할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갑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여러분,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왜 갑이 불편하게 쟤네가 쟤네 이유로 추가 변경을 한 건데 왜 갑이 소 변경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소 변경을 할 필요 없을 뿐더러 왜? 소송물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잖아.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된 거 아니까 소 변경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갑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갑에게는 억울한 일이죠. 지금 갑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갑이 지금 불리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이와 같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이거 똑같은 얘기고, 사실심 변론 증거시까지. 그 다음에 4번.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B 사유로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나오는데 집행정지는 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집행정지서부터 할게요. 312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보강이 있습니다. 1, 2교시에는 소송 마무리 지을 거고 3, 4교시에는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뭐 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이라든가 각종 법령에 대한 출제 포인트 같이 한번 볼 거니까 다음 주에는 꼭 기본서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또 그와 관련한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남아 있는 거 있죠? 뒷부 뺀 뒤에 있는 한 몇 문제 정도 됐지? 39문부터 한 40문제 30문제 되네요. 30문제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일단 요 과정은 종강하고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예상 문제로 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